클로드 오퍼스 4.8이 나왔습니다. 비서를 무려 1000개 돌릴 수 있어요. 코딩 점수도 엄청 올라갔습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말합니다. 많은 기능들이 클로드 코드로 흡수되고 있어요. 외부에 털릴 확률이 1.6배 증가했습니다. 1000배 돌리는 만큼 1000배의 비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쫑대표입니다. 클로드 새 모델이 나왔습니다. 오프스 4.8이죠. 비서 1명을 1000명까지 늘리는 기능이 들어가가지고 환호와 우려로 둘로 갈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환호받는 부분은 무엇이고 우려받는 부분은 뭐고, 그리고 제가 직접 써봤을 때는 어떻게 쓰는 게 좋을지 짚어드릴게요.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환호하는 사람들은 한 번 시키면 비서 1000명이 같이 작업하는 신기능에 열광하고 있어요. 우려하는 사람들은 비용이 1000배 나올 수 있고 또 외부에서 들어온 입력에 더 취하겠다, 보안 이슈가 생겼다라고 합니다. 일단 환호부터요. 다이나믹 워크플로우라는 새 기능이 들어왔어요. 한국 커뮤니티에서 이렇게들 표현하더라고요. 단일 세션에서 수십에서 최대 1000개의 서버 에이전트를 동시에 돌리게 된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비서 하나한테 일을 시켰는데 그 한 명이 동료 999명을 더 불러서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각자 다른 시각에서 풀고 그중 누구는 일부러 다른 동료 답을 반박도 하고요. 합의본 결과만 보고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동시에 일하는 비서는 최대 16개, 하지만 한 작업이 끝날 때까지 누적해가지고 최대 1000명까지 굴러가고요. 오퍼스 4.8이 현장 소장 자리에 앉아서 이 1000명을 지휘하는 거예요. 똑똑한 한 명이 머리 싸매고 다 하는 시대에서 이제는 똑똑한 한 명이 똑똑한 1000명을 감독하는 시대로 바뀐 거죠. 그 중에 한 명은 일부러 다른 답을 또 반박하게 세팅을 해놨어요. 합의된 답만 대표한테 오는 거죠. 또 두 번째 환호는 코딩 점수인데요. 코딩 시험 3가지 모두 올라갔습니다. 일단 기본 코딩 시험이 87점에서 88점으로 1점 올랐고요. 그 다음에 어려운 코딩 관련해서 64.3점에서 69.2점으로 올랐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끝까지 이걸 끌고 가는 거 66점에서 74.6점까지 8.5점이 올랐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실무에서 코드 작업을 끝까지 가져가는 능력이 가장 좋아졌다는 겁니다. 나머지 두 가지는 가볍게 짚고 가면요. 수학 올림피아드 점수가 69점에서 97점으로 무려 27점이나 점프가 되었습니다. 한 세대 안에 이 정도 뛰는 게 처음이래요. 그리고 정직성, 그러니까 잘못된 답을 그냥 통과시키는 비율이 클로드 모델 중 처음으로 0%가 됐어요. 모르면 모른다고 더 자주 인정한다는 겁니다. 이런 거에서 좀 더 환호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환호 포인트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짚으면은 이게 단순한 신기능이 아니고요. 한국 AI 코딩 채널 표현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은 옛날에 스마트폰 처음 왔을 때 손전등 앱, 녹음 앱, QR 앱 다 따로 깔았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다 기본 기능이 된 거예요. 클로드 코드도 똑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바깥에 덕지덕지 붙이던 도구들이 본체 안으로 빨려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1000명 시대의 진짜 의미입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릴 게 있으면은 일당 천이라고 다 잘하는 게 아닙니다. 영역이 좀 갈려요. 리팩토링이나 버그 픽스 같은 큰 코드 작업은 진짜 잘해요. 코드베이스 전체에 흩어져 있는 버그 한꺼번에 잡고 똑같은 패턴을 수백 군데에서 싹 깔아오는 작업이요. 사람 혼자 며칠 걸릴 걸 뚝딱 끝냅니다. 또 반대로 리서치나 자료 조사는 제가 기존에 했던 거 대비 좋아진 걸 잘 모르겠어요. 토큰 값은 무지막지하게 드는데 그거에 비해서 리서치가 별 차이가 없는 거죠. 깊이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리서치 프리뷰 단계여가지고 작업 중간에 사람이 끼어들게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단계별 승인이 필요하면 작업을 계속 쪼개야 돼요. 그래서 처음 쓰는 분들 위해 가지고는 보면은 이런 딥 리서치 같은 거가 실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감을 한번 보세요. 제 경우에는 사실 큰 차이를 잘 못 느끼긴 했어요. 두 번째 이제 워크플로우들 흐름이 어떻게 나오는지 단계별로 일하는 걸 직접 눈으로 한번 봐보세요. 어떻게 일하는지. 평소에 손으로 하던 큰 반복 작업을 프롬프트로 워크플로우 한 단어만 넣으시면 클로드가 알아서 스크립트 짜고 허락을 받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음에 들면은 yes 키로 저장해가지고 나의 전용 워크플로우로 만드는 그런 과정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좀 긍정적인 얘기인데 1000명의 비서를 한 번에 굴릴 수 있다. 코딩이나 수학 면에서 좋아졌다. 그리고 할루시네이션 하는 것도 좀 줄었다. 좋은 방향인데요. 또 보면은 우려할 점이 3가지 있습니다. 외부 입력으로 비서가 직접 조정당할 확률이 1.6배 올라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숨겨진 명령으로 비서를 조종하는 공격이 있어요. 프롬프트 인젝션이라고 하거든요. 보안회사가 모의 공격해서 측정했는데 4.7이 6% 뚫렸는데 3.8은 9.6% 무려 1.6배 더 취약해진 거죠. 엔저픽이 시스템 카트라는 공식 문서에 직접 한계로 적어놨습니다. 외부 웹페이지나 사용자 업로드 파일을 그대로 던지지 말라고 본 거예요. 하드 정보 계약서 같은 거 함부로 던지면 위험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려 두 번째인데 지난 4월에 엔터픽이 매니지드 에이전트라는 걸 발표했거든요. 격리된 컨테이너 안에서만 비서가 일을 하는 거예요. 샌드박스 안에서. 사내 데이터가 안 새고 안전합니다. 4.8부터 이게 비서 1000명 기능과 조합이 돼요. 이게 이제 대표 입장에서는 사내 데이터 안전하게 1000명을 부릴 수 있는 그림이기는 한데 문제는 비용 폭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비서 1000명을 동시에 쓴다고 생각해보세요. 토큰 값이 1000배 되겠죠? 그리고 컨테이너 시간 비용도 또 따로 청구가 돼요. 이것도 1000배 될 수 있죠. 최대. 한 호출에 수백만 원, 잘못하면 수천만 원까지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가시성이 떨어져서 청구서 보고서야 알게 됩니다. 노력 다이얼 에포트 값이 기본적으로 좀 높게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 작업도 자동으로 비싸게 갖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팅을 만지지 않으면 토큰이 그냥 진짜 녹아버립니다.
정직하게 6가지 기준으로 4.7이랑 4.8을 비교하면요. 코딩 실력, 특히 끝까지 가는 거, 수학 올림피아드 점수, 모르면 모른다고 하는 정직성, 비서도 1000명 굴릴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가격을 이제 동인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낮거든요. 근데 보안이 일단 더 잘 뚫린다는 거, 1.6배 더 잘 뚫린다는 거, 뚫리는 게 사실은 제일 무서운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보셔야 됩니다. 결론 쓰세요. 근데 외부 입력은 좀 격리해서 안전하게 가는 게 일단은 초반에는 좋을 것 같아요. 비서 1000명 돌리는 건 좋죠. 그리고 정직하게 이제 거짓말 좀 덜 한다는 것도 좋고요. 근데 청구가 명확히 어떻게 되는지 가시성도 확보하고 외부에서 받은 데 있다 절대 그대로 던지지 마세요. 그 한 번 패하는 게 정말 무서운 한 번의 패배니까요. 여러분들 회사에서는 비서 1000명 기능 어디까지 붙여보실 생각이신가요? 코딩, 문서 정리, 고객 응대 이런 거 다 후보가 될 수 있어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의 실전 사례로 한번 굴려보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부탁드리고요. 지금이 저점인 거 아시죠? 저점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